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면요.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당신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블 영화 이터널스 보셨나요?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님이 출연하셨던 그 영화입니다. 외계의 존재들이 수천 년간 지구를 지켜보며 인류의 진화를 돕고 있었다는 설정이죠. 그런데 그 설정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1986년으로 가봅니다. 한 여성 지나 레이크. 그녀는 명상 중 무언가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를 알고 있다. 처음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질문을 던질수록 도저히 자기 수준이라고는 믿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 메시지를 10년간 정리했고 마침내 1996년 책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을 경제로 바꾸는 남자 최혜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책은 바로 E.T. 컨택트입니다. 이 책은 외계인을 빌려 지구에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외계 존재들이 실제로 지구를 지켜보고 있으며 인간의 영적 진화를 돕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직접 지구에 와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을 스타피플 또는 워크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타피플은 외계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고 워크인은 살던 인간에게 영적으로 들어온 존재입니다. 이들은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제타 레이쿨리, 오리온, 심지어 레틸리언까지 선한 존재든 어두운 존재든 모두 인류를 지켜보며 계획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듣기에 황당하다고요. 저자 지나 레이크는 상담심리학 석사 출신이고 30년 넘게 명상과 심리 상담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직접 깨달은 진리를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외계 존재라는 중개자를 등장시켜 이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녀의 글을 읽는 내내 이런 유혹을 건넵니다. 혹시 나도 외계에서 온 존재일까? 여러분은 느낀 적 없나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감각, 이해받지 못한 직관,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존재인가? 하는 막연한 느낌.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은 자신이 스타피플이라는 걸 잊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기억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타피플인 당신이 기억하게 될 것들을 책은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구는 지금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지구는 지금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상승하는 중이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4차원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거기선 감정도 의식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4차원의 의식에 도달한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3차원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표현하려 했다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겁나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녀는 단언합니다. 상승은 결국 일어날 것이다.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빛으로 채워지고 만물과 평화롭게 연결되며 사랑과 조화의 에너지 속에 살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에고를 넘어서야 한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존재, 에고를 이겨내야 한다고. 에고는 늘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고 비교하고 소유하려고 하죠. 본래의 나는 필요하면 세상에 줄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굳이 원하지 않죠. 진짜 원함은 조용합니다. 원함이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해서 이 에고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밝혔고, 저 역시 죽어도 컨티뉴에서 이걸 SF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 레이크도 말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집착을 통해 자기 자신을 키운다. 그걸 알아차리고 놓는 것, 그게 상승의 시작입니다. 한편 그녀는 이 책에서 선한 외계인과 악한 외계인을 등장시킵니다. 에고에 휘둘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건 악한 외계인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하죠. 그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악한 외계인의 탓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책임을 벗을 수 있으니 마음은 좀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중요한 건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단지 황당한 외계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장치로 삼아 어렵고 추상적인 영적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스타피플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악한 외계인에게 원인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지? 결국 이 책은 차원의 상승을 위한 메시지를 외계인의 목소리를 빌려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선택하며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일. 지난 레이크는 말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건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건 지금 내가 같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을 끊으려면 선택을 바꿔야죠. 선택을 바꾸려면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 목표와 맞는가, 아닌가? 기원전 5세기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질문 하나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며 아테네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목표를 세우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나 레이크는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명상하세요.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상승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명상은 에너지장을 정화하여 여러분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더 높은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힘, 용기, 믿음, 인도, 치유 등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봉사에 대한 보상은 대단히 커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장점이 있으며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봉사는 여러분의 가슴을 치유하고 카르마를 해소해 줍니다. 친절하세요. 친절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염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불친절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친절은 강력한 선택이며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세요. 스타피플은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자신의 가슴을 다루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움직이게 됩니다. 감사하세요. 삶의 많은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사랑과 우정, 몸과 감각이 주는 기쁨,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으세요. 자신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삶은 여러분의 이야기 중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책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스타피플인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도 저자가 당부한 마지막 글들은 우리가 항상 하려 해도 세상의 힘듦에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번 하루에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확실히 다른 선택을 하는 완벽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좋은 미래를 분명히 가져올 선택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진짜든 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기억해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